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유탐사 원자력 안전과 미래와 함께하는 원자력 엑스파일. 오늘은 월성 원전 감사원 감사와 검찰청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그것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던 월성 1호기 사건을 그동안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월성입니다. 왜냐하면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최근에 4.0 규모로 지진이 왔고 월성 원전에서 10km밖에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1시간 전쯤 오전 4시 55분에 경북 경주시 부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났습니다. 경북 일대에서 큰 진동이 느껴지면서 잠자리에 있던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경 경주시 동남동 쪽 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위치는 경주시 동남동 쪽 19km 지역으로 분석이 됐으며 월성 원전에 지진이 왔는데 문제는 비내진 앵커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앵커라고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둥에 보면 밑에 기둥을 딱 잡아주는 거 이렇게 볼트로 꽉 박아가지고 꽉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앵커인데요. 그것이 지진이 왔을 때도 잘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비내진 등급이 설치가 됐다. 그래서 특히 안전계통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심각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 내용을 따라 보면 진짜 안전등급의 비내진 앵커가 설치됐고 그거에 대해서 공방이 지금 현재 치열한데 그린피스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월성 원전, 특히 원전과 지진 그리고 앵커 볼트에 이게 부실이라면 부실이고 비내진 등급이 설치됐을 때 과연 원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D 플러스 116일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추가적으로 4차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정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용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월성 원전 3중수 누설 때문에 주민 설명회가 2년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설명회 다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기로 했고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오가는지는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주나 언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중수 수호 누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있었다. 누설은 됐고 그렇지만 사용 해결료 저장소의 구조적 건전성은 확보되고 있다. 그리고 누설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다 비우고 사용 해결료를 건식 저장으로 다 옮기겠다는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 3, 4, 5기는요? 2, 3, 4, 5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호기만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고 2, 3, 4, 5기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건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에폭시 라이너, 에폭시로 이제 이렇게 방수막이 돼 있는데 그거를 점검 보수 계획을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누설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누설되고 나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터빈 갤러리 내에 높은 삼중수가 있었는데 이런 공기 중에 들어왔다는데 공기 내에 있는 삼중수소가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공기가 삼중수소로 오염이 돼 있는 그 공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설명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진 탱크인데 스펜트 레진 탱크인데 사용한 레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방사성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터 같은 건데 거기서 액체 폐기물을 이제 가지고 방사성 물질들을 이제 뽑아 가지고 레진으로 이제 저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탱크가 이제 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테인리스 라이너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부진의 삼중수소를 농도 감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간 조사단의 공고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 후속 보안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이렇게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 조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서 월요일 날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앵커볼트가 사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현장 규제원이 전에 이제 그 구두 증언으로 이제 녹취록을 공개했던 분이죠. 이택 박사님. 그다음에 그분이 이번에는 앵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월성에 앵커가 비내진 앵커가 설치됐다 그런 얘기고, 특히 이제 월성은 동남권 활성 단층이 있어서 새로이 발견됐거든요. 7개 32km 이내에 7개 활동성 단층이 확인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월성 원전의 10에서 20km 거리에는 활동성 단층 3개를 추가 발견했고 내진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손문 교수는 이들 최대 지진 규모가 6.5에서 7.0으로 예상된다는 것. 지금 5.8 나왔는데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입었죠. 근데 그거를 훨씬 넘어가는 6.5에서 7.0까지 경주진이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앵커볼트가 부실하게 설치됐다는 그런 그린피스의 성명서입니다.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꽉 잡아줘야 되는데 앵커볼트가 밑에 꽉 박혀가지고 그걸 탁 잡아줘야 되는데 앵커볼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뭐 내진 설계 아무리 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 내부 규제기관 내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3호기 15차 정기검사 중 시정조치 방안이 3호기에 적절히 반영된지 확인하다가 보니까 원자로 건물 바닥 슬라브에 에폭시 라인을 관통하는 앵커 정착부가 도면과 불일치하더라. 그래서 설계 기준 지진에 의해 비내진 앵커 정착부는 다양한 형태로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자로 건물 압력 경계 비내진 앵커 정착부가 설치되는 경우 DB에 대한 압력 경계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관련 건전성 현안 이거를 2017년 5월에 구조부지 평가실에서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이제 나온 얘긴데요. 규모 7 지진 나면 고정 나사가 흔들리며 생긴 균열로 대형 원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어떤 형태로 파괴가 일어나는지 그린피스에서 공개한 동영상 파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린피스랑 같이 합동으로 그 성명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보도 정정 자료, 원자력 안전과에서 원전 앵커볼트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 문제 없다. 왜
앵커가 설치돼 있다. 안전계통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에폭시 라이너, 즉 뭐라냐면 저장조 수조에도 에폭시로 이렇게 발라져 있지만 경납용기 내부도 공기를 밀봉시키기 위해서 에폭시 라이너로 돼 있어요. 굉장히 취약한데 경수로는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경납용기까지도. 하지만 중수로는 경납용기 내부의 공기 기미를 유지하는 그런 밀봉 부분을 전부 에폭시로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누설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CNSC에 요청을 해서 답변이 온 그 서한을 공개를 하는데 1번 다음에 6번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어디로 갔어요? 원안위가 자기네들 구매에 맞는 내용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CNSC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안위가 좀 뭐 자꾸 숨기고 싶어 하는가 봐요. 예? 참 걱정입니다. 안전을 얘기하는데 뭘 자꾸 그렇게 숨기려고 그래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원자력 안전소통 주무부처가 원안이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솔선해서 빨리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요. 응? 이거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 문제가 자꾸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점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서 여러 번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경주 지진과 앵커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수요일이죠. 엊그제 지진과 원전안전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활성탄 단층 연구단장이고 홍익대 전영환 교수님 좌장으로 나오셨고 그린피스 그다음에 의원님 두 분, 세 분 이렇게 오셨고요. 제보자죠.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다음에 변호사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앵커볼트 문제는 계속 앞으로 좀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 발표하신 거는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인데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쓰나미라고 그랬잖아요. 쓰나미, 해일. 정말 그럴까요? 지진이 왔는데 그럼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그 쓰나미 때문에 원전 사고 일어났다. 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비상 냉각 기능을 못해서 그냥 해결료가 용융되는 사고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스토리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진이 왔을 때 이미 용융될 수 있는 그 냉각제 유실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왔을 때 사실 0.55G까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는 0.2G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약 2.5배 상응하는 강력한 지진이 관측된 겁니다. 발전소에서.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앙에서 180km까지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지만 이렇게 높은 지진이 왔다 그러니까 지진이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규모 후쿠시마 동북 대지진 지진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지진이 왔잖아요. 지진이 오고 나서 쓰나미가 닥치기 그 전까지 그 사이에 발전소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서 대피하는
그 종사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를 기사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닥치기 전까지 작업자들이 대피하다가 배관이 파손돼서 냉각재가 유실되는 것을 목격했다. 즉 해결류를 냉각시키는 냉각재가 벌써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파손돼 가지고 심각한 해결류가 용용될 수 있는 전초 사건이 되는 거죠. 타나카 씨는 이제 설계자인데 이분도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 비상순환 설비는 비상시에 냉각재를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건데 이게 자동으로 작동된 거예요. 비상순환 설비. 그러니까 뭐냐면 냉각재가 부족하면 비상순환 설비가 작동돼서 냉각재를 보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물이 빠져나가니까 비상순환 설비가 작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1호기 경남용기 내에 스프레이가 작동을 했는데 경남용기가 저 건물이 아니라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스틸 원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레이가 작동했다. 이거는 원자로가 새서 경남용기 스틸 탱크가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가 작동하면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가 작동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 벌써 누설이 진행되고 냉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과열되고 있다. 즉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됐다는 거는 벌써 압력이 올라가면서 스프레이가 작동하는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기 9일 전에 원전을 방문해 보니까 제순환법 등 주요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평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실제 증언을 토대로 이런 걸 냈지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쓰나미 때문에 사고 나지 지진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동북 대지진, 지진이 올 때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여기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로 단층이 주양이동 단층과 단층면이 정단층, 역단층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경주 지진은 이렇게 단층면이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주양이동 단층 상태로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게 보통 13, 15km 정도 떨어졌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지진이 왔으면 발전소에 이렇게 이제 흔들림이 갈 거 아니에요. 전달이 되는데 발전소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가 전달이 됐느냐. 그걸 지휘값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휘값이라는 건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1g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1g고 그게 무게가 가해지면 이제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1g니까 0.5g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절반 정도 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 가속도라고 땅이 흔들리는 가속도가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월성 1호기에서 0.0981G가 왔다. 0.0981, 0.1G가 안 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지진계획 지방 가속도 값은 운전 기준 지진 이하임을 확인했다. 운전 기준 지진이래요. 운전 기준 지진. 이거는 캐나다 원 설계사가 중수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운전 기준 지진이라는 거는 경술에서 쓰는 얘기지 중술에서 쓰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로 룰을 자꾸 중수로 룰에 적용하다 보니까 자꾸 중수로가 무리가 돼요. 그러면 중수로를 아예 돌리지 말든지 경수로만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운전 기준 지진이라는 거는 중수로에 없습니다.
그 부지 설계 지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지 설계 지진. 그래서 0.1진 똑같은데 부지 설계 지진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집안 가속도 값이 0.1G 이하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응? 건물 기초에 적용한 원자로 건물 기초에 0.1G 이하로 작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안전처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0.0019G에서 0.12G 수준으로 내진 설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진 설계 0.2G니까 0.12G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1G 초과했네. 0.1G. 예? 0.1G 초과한 거예요. 부지 설계 기준 지진이.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0.1G를 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억지로 맞춰가지고 0.1G를 안 넘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 기재를 했고, 행정안전부는 부지에서 0.1G 초과한 거를 자연스럽게 적고 있어요. 0.1G 안 넘었으니까 됐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게 사이트 디자인 어택키크라고 그래가지고 SD라고 그럽니다. 부지 설계 지진. 이게 연간 0.01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100년에 한 번 온다 그러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보다 작게 와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보다 작게 오는 그런 횟수로 올 수 있다. 이 부지는, 월성 원전이 들어선 부지는 100년에 한 번 정도 0.1G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SDE라고 하고, 부지 설계 지진, 즉 사이트 디자인 어택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설계 기준 지진이 0.01, 그러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설계, 게 0.1G로 온다. 벌써 왔잖아요. 0.1G. 넘었네. 거기다가 SDN 사이트 디자인 어택키크 0.1G 지방 가속도를 쓰지만 이걸 초과를 했고요. DB는 설계 기준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지진으로 이제 뭐 내진 설계한다 그러면 이 값을 적용을 하게 돼 있죠. 이 값도 물론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계통에 따라서. 그럼 0.2G의 지방 가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즉 부지 설계 지진의 2배 값에 해당하는 게 설계 지진입니다. 설계 지진. 예,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지 설계 지진의 2배 값을 설계 기준 지진으로 보고 내진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월성 원전은 부지 지방 가속도, 땅이 흔들리는 지방 가속도가 0.2G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0.1G를 초과했어요. 지진이 왔어요, 벌써.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지진이 초과됐어요, 초과. 그러면 이 부지는 월성 원전을 설계할 때 가정했던 설계 지진값을 초과하고 있다. 네? 무슨 얘기죠? 부지에 설치된 월성 원전이 생각했던 지진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값보다 더 큰 지진이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설계 지진을 약하게 잡았다. 약하게 잡았다. 경주, 즉 월성의 부지에 적합하게 내진 가속도가 설정된 게 아니죠. 예? 약하게 설계된 거예요. 약하게. 원래부터 설계가 지진 강도를 낮게 잡은 거예요. 낮게. 0.2G로. 왜 그랬을까요? 부지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한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예? 1호기 처음에 들어올 때 부지
측정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들을 누가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부지설계 지진 0.1보다 낮은 값으로 올 수 있다. 또 0.2쯤은 충분하다는 그런 설계 기준 지진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거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요. 이거는 월성 1호기 때 왜 그렇게 했는지 2, 3, 4, 5기도 똑같잖아요. 0.2지. 왜 그랬을까요? 캐나다 정티2나 포인루프로 똑같은 원전이 있어요. 그 원전 그대로 카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카피 디자인.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0.2G가 된 거예요. 왜? 캔두 6, 즉 중수로 600메가와트 원전은 전 세계에 다 표준화를 해가지고 똑같이 갖다 설치한 거예요. 캐나다가. 왜 표준화하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설계 비용 많이 안 들어가고 제작, 설치, 시공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경험된 그 경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작하고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0.2G로 간 거지 부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나오잖아요. 부지 설계 지진이 0.1G인데 벌써 발생된 게 0.1G를 초과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지진이 올지 모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6.5에서 7.0 지진이 올 수 있는 단층이다 라고 단층 조사 단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거고요. 진앙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것이 원전의 어떤 중력 가속도로 작용이 될 것인지 원전 기초나 부지에 어떤 그 힘으로 전달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미 초과됐어요. 이미 초과됐어요. 한 번 이미 초과됐으니 앞으로 어떤 지진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월성 1, 2, 3, 4 전체를 다 가동을 중단해야 될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킨스는 0.0981이다, 0.1G 이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간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진앙, 즉 경주 지진 5.8 온고 지진 그 단층대에서 그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께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월성에 어떤 지진으로 오느냐 평가를 한 거예요. 0.134가 온대요. 0.134. 여기는 131 오고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했더니 다 0.13을 넘어가요. 그래 0.12로 측정된 관측된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측정된 값이 보다 더 정확한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월성 부지는 부지 설계 기준 지진이 0.1로는 부족하다. 더 강력한 지진 설계 입력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앵커 볼트가 제대로 받쳐줘야 그 구조물이 제 위치에서 지진이 와도 딱 버틸 수가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면 이렇게 볼트가 딴 데로 가 있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그럼 지진은 흔들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가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부식이 심하면. 그리고 월성 원전은 해결료를 이게 20kg가 넘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이런 압력관에 이런 튜브요 두께가 4mm밖에 안 돼요. 4mm.
그리고 요 끝단에서 끝단까지 6m예요. 6m. 그 안에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12개. 이런 게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kg가 넘는데 10kg면 200kg가 넘고 12개 수 240kg, 약 한 260kg, 300kg 가까이 되는 그런 하중이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튜브가 두께는 4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프레셔 튜브 양단에 엔드 피팅이라는 종단 이음부가 있어서 거기에 해결료 교환기가 물고 상류 측에서 해결료를 신연료를 넣고 하부 측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받아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해결료 교환기가 있죠. 해결료 교환기가. 그러면 이 해결료 교환기는 브릿지라고 하는 육중한 구조물과 컬럼이라고 하는 육중한 구조물이 이 해결료 교환기를 잡고 있어요. 이 해결료 교환기 하나가 10톤이에요. 10톤.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탱크만한 무게예요. 탱크. 그런데 이 컬럼이 밑에 앵커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앵커 볼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앵커 볼트가 박혀 있는데 약간 녹슬었죠. 그래도 바디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녹슬거나 비내진 앵커가 여기는 내진 앵커가 설치됐습니다. 비내진 앵커가 설치됐다 그러면 만약에 지진 오면 이게 날아가겠죠. 응? 왜?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게 이탈이 돼가지고 이 엄청난 무게가 이걸 물고 뚝 떨어지면 여기 안에 있는 해결료가 12개가 바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용융사고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당연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특별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볼트를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3호기 제보자께서 얘기하신 3호기도 안전 개통인데 사고 나면 바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안전 정지 개통의 앵커가 배관을 고정하는 앵커가 비내진 앵커로 설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진이 왔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해석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결료 교환기구 위에 이제 브릿지에 연결하는 이런 짐발 같은 그런 스트럭처고 이게 브릿지고 컬럼입니다. 그래서 해결료 압력관 채널이 여기 있고 칼란드리아 아까 깡통 같은 거 그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 해결료 교환기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지진이 왔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로 평가를 했을까요? 0.2G 지방가속도를 적용한 겁니다. 물론 이 위치는 높은 데에 있어서 아까 여기에 가장 높은 데에 위치하고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그 다음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각각 지방가속도보다 높은 층에 있다. 그래서 층 응답 스펙트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층별로 더 이제 높은 가속도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입증을 해야 이것은 인허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0.2G 지방가속도를 적용한 이 구조 해석에서 진짜 그 담당자가 완전히 그야말로 똥을 뺐어. 0.2G를 적용했는데도. 그러면 지금 0.2G를 설계 기준 지진이 예를 들어서 부지 설계 기준 지진이 0.13G다 이렇게 다시 상향을 했다 그러면 0.26G가 됐을 때 지방가속도가 못 견딥니다. 입증이 안 돼요. 이거는 이탈하는 걸로 봐야 돼요. 이 육중한 장비가
엔드 피팅에 붙어가지고 양쪽에 저 파이프가 10cm 내경이에요. 내경이 10cm고 두께가 3mm예요. 그럼 요만한 파이프죠, 뭐. 응? 그거에 10톤짜리가 물고 있다 지진이 와서 흔들린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앵커가 빠졌을 때 제대로 고정을 못해서 흔들리게 되면 분명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커 문제도 문제고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내놓은 지진 후속 대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설비를 유관 점검하고 회전기기 성능 시험하고 누적 피로 평가하고 종합 누설율 얼마나 새는지 보고 진기 발생의 세관이 어떤지도 보고 그다음 배관 비파괴 지진 감시 설비 위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관통부 방진기 확인하고 비정상 경보 분석하고 저장조 해결료 건식 저장 그다음에 연구 사면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느냐 방파제 이런 거는 봤어요. 몇 개월 동안 발전소를 정지시켜 놓고 다 확인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여기에 앵커가 빠져 있어요. 앵커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앵커는 하나도 검토 안 한 거예요. 지진 후속 대책으로. 앵커가 제자리에서 밀려났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루즈해졌거나 이런 거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여기 지지대 설비 점검이라고 있는데 방진기나 지지대 이런 거는 있어요. 앵커볼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앵커볼트. 앵커볼트를 안 보면 지지대만 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원자력 안전 규제 부서에서 앵커볼트에서 그동안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2017년부터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국회 차원에서도 했고, 그래서 2020년에 한수원에서 콘크리트 매입 앵커볼트의 경련여러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토크 검사하고 유관 검사 10년마다 한 번 주기로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프로시저나 절차 이런 것을 내놓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경련여라와 관련된 건데 이 경련여라도 매입 앵커가 파묻혀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앵커가 제대로 제작이 돼서 제대로 성능 평가를 해서 내진 성능에 부합되도록 확인이 제대로 돼서 테스트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 성능을 검증하는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어요. 한수원에서 신고리 569기 신울진 16기 건설이 한참일 때 이미 이제 다 끝난 건설이죠. 앵커는 이미 초기에 설치되니까 앵커가 설치됐는데 다 파묻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검증. 그래서 이런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그동안에 경남용기 뭐 이런 데 다 설치된 앵커가 제대로 성능이 부합되도록 평가되고 시험되고 해석돼서 갖고 들어왔느냐. 이거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설치해 놓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설치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 문제를 인지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검증을 시행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파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떤 내용인가 보면 규제기관 지적사항, 후속조치 이력, 그 다음에 보수 보강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 한번 싹 조사를 하고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술 규격서를 개정해서 보수 보강 이력을 다 확인하겠다. 제조사 시험 기준 보고 설계 기준 보고 제조사 시험 기준과 설계 기준이 서로 맞느냐 또는 차이가 있으면 그걸 비교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 구매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설치 다 해놓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예? 그다음에 매립형 앵커의 성능평가 검증 시험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편 제작해서 시험 결과를 분석하겠다. 직접 당겨보고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검증을 하는 테스트죠. 그래서 보고서를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작사의 설계 요건에 부합하는 그 제작 시험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왜 다 설치되고 나서 하느냐는 거죠. 왜 다 설치되고 나서 하느냐. 제조사의 시험 제작 검증 그 프로시저 절차서를 구매 단계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리고 그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간중간 확인 점검하는 게 제대로 된 품질 절차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늦게라도 한다고 그랬으니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문제는 이 절차를 월성 2, 3, 4, 5기에 설치된 앵커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제작돼서 제대로 성능이 확인이 됐고 제대로 검증이 돼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 서류적으로 또는 문서적으로 제조사가 제출한 그 히스토리 다켓이 있어요. 이 히스토리 다켓이라는 건 뭐냐면 제조사가 작성한 그 품질 확인 서류들이 전부 다 레코드로 돼서 그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월성 2, 3, 4, 5기는 90년대에 이게 설치되고 나중에 가동 들어가는 거는 2000년 전후로 이제 가동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작 시공은 1990년대 이게 이제 제작 시행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불과 20, 30년 전에 이미 레코드가 다 발전소에 있다. 그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확인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한소는? 그 그린피스에서 규모 7 지진 나면 고장나서 흔들리며 균열로 대형 원전 사고 일어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순차적 파단만 과장되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런 근거 없는 비방으로 앵커볼트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엄정하게 대응하는 거는요. 앵커볼트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걸 엄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민사회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이다 그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활성단층이 얼마가 더 나왔습니까? 응? 이거 조사해서 다 빼먹은 게 한수원인 거예요. 한수원이 스스로 분조를 다 빼먹었어요. 부지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스스로 그래놓고 이런 의구심을 제시하니까 이건 근거 없는 비방이다. 이건 뭐 이상한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월성 원전 지진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단층을 고려해서 0.2G 이내로 설계 기준 지진 안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설계 기준 지진 안에 다 들어간다. 0.2G 안에 다 들어간다. 왜? 5.8밖에 안 되니까. 근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6.5에서 7.0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넘을 거 아니에요. 에? 지금 설계 기준 지진이 0.1G의 2배, 0.2G로 돼 있는데 0.1G를 초과했어요 이미. 아까 그 구조물 그 해석한 모양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0.2G 초과되면 그거 가동 못합니다. 금방 뿌깨지는 걸로 나와요. 아무리 할아버지의 도사의 신선까지 와서 해석을 해도 그거는 결과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응? 참 부지 지진부터 활성단층부터 다시 다 전면 평가하세요. 한소는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월성 원전 다 중단하고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충분한 내진 여유도를 반영해서 안전 정지 유지에 필요한 핵심 설계에 대해서는 0.3G 수준으로 내진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안전 정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계통은 지진이 와서 무너지면 정지고 뭐고 없어요. 해결류가 튀어나가요. 그런 사고가 있다고. 예? 안전 정지하면 뭐합니까? 해결류가 튀어나가가지고 녹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만 되면 되나요? 진짜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한수원은. 그 다음에 캐나다 설계 기준에 따라 비내진 설비를 지지하는 앵커를 비내진 등급으로 설계했다. 왜? CSA 287이라는 캐나다 표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또 비내진 앵커 볼트 관리에는 CNSC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이 서안에서 보면 설계 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이 입증된 비내진 앵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설계 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이 입증되면 설계 기준 지진 0.2G 이미 초과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재평가를 해야 돼요. 0.2G를 지금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전소는 지금 0.1G는 이미 초과했어요. SD는 그럼 그거의 2배인 DB는 0.2G를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응?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지금 앞으로 지진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한수원? 만약 사고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책임 못 지잖아요. 대형 사고 나면 한수원이 책임 안 지거든요. 못 져요. 질 수가 없어. 개인 회사나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거예요.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보세요. 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누가 책임졌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설계 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이 입증되면 설계 기준은 이미 초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설정한 0.2G를 월성 부지는 초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정지시키고 다시 평가를 들어가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앵커 문제는 발전소 부지의 특성을 고려를 할 때 분명히 월성 원전이 처음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올 때부터 지방가속도 0.2G는 너무 낮게 평가가 되었던 거가 지금 경주지진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부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문적인 지원과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좀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해피나눔을 통해서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원자력 안전 감시 시민단으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하신다 생각하고 해피나눔으로 가입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계좌번호도 있으니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또 계좌번호를 일시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올해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설립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자력 안전관 비례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는 내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내부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가끔 이제 석인열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뒤에는 보이지 않게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힘이 되고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로 설계 국산화 초창기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로 설계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로 돼 있어요.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감시 활동을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많이 벅찹니다, 사실. 그래서 생업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총대는 제가 메고 또 최근에 석인열 교수님도 같이 코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래도 원자력 안전을 저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우리가 안전을 도외시하면 누가 안전을 제대로 봐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무게 그거를 사실 뿌리치면 안 되겠죠, 사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어떻게든 이런 문제점들을 원자력계에서 바로잡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수원에서 성명서를 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